사람들이 와글와글 재미있는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불길한 징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아이들을 키우며 이렇게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불안하다. 어제 새벽에 연하를 만나 학교에 간다고 밤새 잠도 안 자고 나간 미나가 전화를 안 받는다. 아빠가 전철역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친구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춘천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오후에 들어 서울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는데 춘천에도 비가 오는지 일은 많은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전화를 3번째 하는데 받지 않는다. 5시가 다 되었는데 회의를 하잔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통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하면서도 딸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5번째 시도에 통화가 되었다. 미나야,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응, 받았잖아. 정신이 없었어요. 끝나고 바로 저녁 먹었고요. 걱정했던 자신이 무안할 만큼 맹랑하게 대답한다. 거기도 비 오니? 응, 엄마. 비 오는데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숙소에 있어. 위험하니까. 알았지? 미나 어머니가 말하자 미나가 대답했다. 응, 걱정 마세요. 여기는 방도 여러 개예요. 전화를 끊고 걱정하지 말라는 미나의 말을 되새기며 미나 어머니는 속으로 그래, 숙소에 있으면 아무 일 없겠지? 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유신 어머니는 쏟아지는 비를 보며 봉사활동 간 아들이 걱정되었다. 처음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불안한지. 아들의 일을 방해할까봐, 아니 엄마의 조바심에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조금 지나자 유신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친구들하고 있는데 엄마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했어. 전화기 너머 들리는 목소리는 집에서보다 더 밝고 듬직해 보였다. 엄마는 잘 있어. 비 많이 오지? 응. 숙소는 깨끗하니? 오두막이야? 유신이 어머니는 제일 먼저 숙소를 걱정했다. 보낼 때는 어련히 알아서들 할까 했지만 막상 비가 내리니 숙소가 걱정이었다. 깨끗하다는 유신의 말을 들으며 전화를 끊었지만 무언가 불안감이 엄습하였다. 시간을 보니 저녁 8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뭔가 기가 연기처럼 확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어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았다.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남편이 술 한잔하고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유신이 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을 물었다. 연락 왔어? 응, 2시간 전쯤 통화했어. 나도 없는데. 혼잣말을 하며 핸드폰을 들었다. 유신아, 거기가 산이냐 바다냐? 응, 산이야. 아들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도 남편이 통화를 하자 유신이 어머니는 마음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혈육의 정이 이런 것인가? 유신이 누나인 유정이가 그 시간 밖에서 유신이와 통화를 했다. 끊을 때 뭔가 메아리 치는 것처럼 이상한 걸 느꼈다. 네, 춘천 산사태로 인해 인하세 학생들이 봉사 갔다가 숙소에서 자다가 희생당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백서에 실린 희생된 부모님들의 이야기 중에 미나 어머니 이야기와 유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춘천 산사태는 2011년 7월 27일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인하대학교 학생 동아리 아이디어 뱅크 회원들이 대학생 35명이 춘천의 상천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뱅크 발명 캠프에 했던 거고, 네, 새벽에 숙소에서 인하대 학생 10명과 투숙객 3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재해에 대한 예방 등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또 산사태로 인해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사를 당한 사건입니다. 네. 정말 어디 가나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네요. 또 아까운 생명들이 또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잃고 나니까 또 안타까운 희생이 또 생각이 나는군요. 네, 이렇듯 부모들은, 자식을 키운 부모들은 자식이 어디 간다든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전화통화가 안 됐을 때 굉장한 또 불안하고, 네, 맞아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 불길한 또 징조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수학여행 보냈을 때도 네. 굉장히 불안했어서 저도 우리 아이 보내놓고 새벽 예배를 계속 갔었어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도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굉장히 슬펐는데 네. 이렇게 계속되는 이 참사로 인해서 정말 언제까지 이런 참사가 계속 올지 정말 아픔이 많네요. 그러면 첫 곡으로 4.16 합창단의 그날처럼 오늘도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한 척 아닌 척 굉음이 하늘을 짚고 먼지가 하늘을 구름이 바다를 치고 눈물이 땅을 적신 이곳에
뉴스 브리핑은 2월 18일 2대12 기사 세월호 유족의 막말 차명진 2심도 집행유예 이재은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지금은 국힘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 권순영, 안승우, 심승우 재판장은 18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차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TV 토론회와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이고 성동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파했다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한 여론 형성 내지 비판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은 탑승객 476명 중 사고 직후 구출된 172명을 제외한 304명으로 특정되며 이에 따라 유가족 역시 특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세월호 유가족 피해자들을 특정해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모욕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에이라는 등 발언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차명진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반인류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좌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네, 차명진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었고,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저희는 이것도 너무 가볍다. 정말 피해자들에게 혐오 발언을 하고 모욕적인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재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려면 얼마나 이 모욕적인 혐의 모욕적인 말들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네, 오늘 정말 저희가 급하게 섭외를 요청했는데 기꺼이 응해주신 우리 고명선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고명선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저를 춤추는 나무라고 소개를 해요. 네. 기꺼이 뿌리가 깊은 나무도 계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계시고 저희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싶은 나무 고명선입니다. 와, 좋은 뜻이네요. 우리가 여기 나오시면은 저 고정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게 있는데요.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날에 무엇을 하고 계셨고 또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흘렀지만 어떤 기억으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마 제가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옆 사람들이 뭐 배가 지금 침몰했다.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래.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쉬는 시간에 잠깐 지나가는 거였고, 프로그램은 이제 계속 이어졌고, 그 뒤로 그 이야기를 더 나누지는 않고 헤어졌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뉴스를 접했을 때는, 아까 그렇게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대단히 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의 기억으로는 그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왔나? 비가 오면은, 아마 구조 작업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에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TV에서 똑같은 장면이 계속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알 수는 없었고, 반복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굴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놀랐고,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이제 아이들을 막 택시에 구겨 넣어서 데리고 이제 단원고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단원고를 막 가는데 운전기사님이 어떤 일로 가냐, 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인가는 또 택시를 타고 이렇게 단원고로 또 달려갈 때, 지금 뭐 누구 장례식장 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그래서 단원고로 달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무사기한을, 모두 돌아오라고 이렇게 촉불을 드는 광경들을 봤고요. 그날은 아니지만 또 다른 날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그 단원고 운동장에 모두 모여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손팻말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기억은, 2014년 4월 16일에 대한 기억은, 안타까움과 놀람과, 근데 구조할 거고, 구조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커다란 슬픔으로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14년 4월 16일에, 그 참사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명선쌤은 처음으로 세월호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어 보았는데요. 그게 언제였는지도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길 위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피켓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명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상록수역에서 같이 피켓을 들었던, 예.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이러저러한 서명전에서 어머님들 뵀었는데, 제가 약간 실수하기도 했는데, 서명 받을 때 어머님들이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또 차근차근 다 다시 잘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렇게 길 위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길을 많이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단원고를 찾아가던 길이었건 분향소를 찾아가던 길이었건 제가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찾아갔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맨 처음에 피켓팅 할 때 상록수역에서 많이 이렇게 서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맞아요. 그때부터 같이 하셨구나. 네. 그때는 저희들이 정신이 없어서 네. 선생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기억을 저희는 못해요. 맞아요. 아니 저도 어머님들 이제 부모님이라고 뵙긴 했는데 다가가서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야 할지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 윤희 어머님이셨구나, 은정 어머님이셨구나. 상록수역에서 굉장히 나쁜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나쁜 기억은 잊어주세요.
저희가 그때 막 너무 막 흥분해갖고 막 초창기 때는 막 네. 시민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막.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시민들하고 막. 예. 그래서 혹시 그거 봤나 해서 불안했어요. 상무에서도 같이 피켓팅 했다고 해서. 그러면 자주 기억과 약속의 길을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안산의 기억 순례길 소개하고 또 참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길을 걷다가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이제 그게, 4.16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플랜카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억 교실에서 했던 거죠. 기억 교실에서 이전한 기억 교실에서 이제 하고 있어서 저거 궁금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이제 찾아갔다가 그게 이제 몇 개의 그 강좌로 구성되었는데 처음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신대강 선생님이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기록과 관련돼서 또 교수님이 오셔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마지막 강의가 기억과 약속의 길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분향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분향소에서 모여서 길을 걸어서 단원고까지 오고, 그리고 단원고에서 이렇게 기억 교실로 걸어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님들과 두 분 어머님들과 네. 그때 아마 그날도 날씨가 안 좋았던 건데 어느 누구 한 명 그 불평 없이 그냥 비옷 입고 우산 쓰고 끝까지 다 걸어갔던 그 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그 길에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좀 한 명씩 떠올릴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아서 이제 그 길을 이제 이어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억교실에서 출발을 해서 단원고 이제 노란고래 조형물 이제 보고 그리고 4.16 기억 전시관 고잔동에 있는 4.16 기억 전시관에 가서 전시도 보고 이제 기억함도 같이 설명 듣고 그리고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까지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길인데요.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다녀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토요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걷고 있는데요.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사람이 또 많이 오실 때도 있고 근데 각자 모두 오셔서 각자의 기억들을 이제 이어나가기도 하시고 어머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그날 당시 그때 당시에 어떤 이루어진 상황들 뭐 단원고면 단원고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누면서 또 잠시 이 기억 공간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또 함께 분노하기도 하고 또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약간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도 하지만 이제 주기가 다가올 때는 또 이제 단체에서 이제 기억과 약속의 길을 신청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그럴 때 굉장히 열심히 또 단체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뭐 정교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노란색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다 두르고 행진을 준비하시기도 하시고요. 매해에 서울에서 오시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교 학생들 이제 신청자만 받아서 오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온 친구가 또 그 다음 해에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또 와서 그래서 이제 기억교실에서 어느 이제 별이 된 친구의 책상에 이렇게 앉아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 별이 된 아이들의 꿈을 또 우리가 읽게 되니까 자기도 뭐 비슷한 꿈을 가졌었다. 뭐 내 꿈은 무엇이다.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또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고등학생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가끔 대안학교에서 이제 또 주기를 맞아서 오시는데 이 대안학교 학생들은 단원고 약전을 읽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익숙한 우리 아이들의 이름들을 얘기를 하고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멀리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걸어가게 됐다라고 또 자신의 마음을 그 길에 또 비추어주는 분도 계세요. 그럼 선생님은 그 기억 순례길에 뭐 한 꼭지 하고 계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걷는 길인데요. 네. 그 기억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의 1월이면 일반 교실에 가고 2월이면 이반 교실에 가는데요. 그 교실에 가서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참가자분이 이제 출석을 불렀을 때 대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 교실 안내만. 이제 그 네. 교실 안내 선생님이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하루, 하루 선생님. 네, 임시 담임 선생님. 좋으네요. 네. 우리 은정이 잘 있죠? 네, 은정이 잘 있고, 윤희도 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기억교실, 기억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잘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같이 참여 꾸준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원 그리고 기억교실을 안내하는 그 기억 순례길이 지금 몇 번째나 됐죠? 그거는 몇 회죠? 세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네네. 예. 예, 기억과 약속의 길은 굉장히 그 이전부터도 제가 있었던 걸로 그 전부터 계속 네네네. 지금 근데 매월 토요일 셋째 주에 하는 거는 그렇게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나? 네. 2년? 3년? 2년?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죠. 2018년, 19년 그때 시작했었을까요? 다시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했나? 네. 굉장히 오래. 그래도 그 전부터 계속 연계는 해서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네. 우리 때도. 네. 4.16 기억저장소에서 또 기록물 관련 또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 기록물에 대한 어쨌든 중요성 그런 것들 때문에 기억 저장소가 생겼고 또 아이들 유류품 관련 그리고 교실도 마찬가지로 기록이고 이런 것들로 하시고 계신데 어떤 역할이 있나요? 같이 하시는 역할이? 네. 기억 교실 관련해서 전문적인 일은 이제 전문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제 기억과 약속의 길로 기억 저장소랑 이제 인연을 맺어서 저는 이제 잠깐 스캔 작업을 제가 했어요. 어떤 스캔 작업을 했냐면은 저희가 분향소가 이제 있었잖아요. 네. 분향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시면은 방명록을 남겨주시잖아요. 이름도 남겨주시기도 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시기도 하고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스캔 작업. 아주 간단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작업들을 제가 기록 활동이라기 좀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다 마음을 담아주신 거를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의 삼촌 이모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 주시더라고요. 삼촌 왔다 갔다 땡땡땡 삼촌 왔다 갔다 뭐 땡땡땡 이모 엄마 아빠들이랑 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도 이제 아이들에게 보내는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참사에 대한 어떤 본인의 생각들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많죠.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말 끝에 가장 중요한 말은 그래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다. 그런 메시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단순 작업이거든요. 스캔 작업은 이제 그냥 기계로 하는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요. 그 작업을 통해서 저도 이제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았고 참사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그것들이 이어져서 어떤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알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 모두가 잊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시작이었구나라는 거를 그 작업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그거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말도 굉장히 많을 텐데 또 그런 걸 다 또 참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고명선 선생님이 신청곡 들어볼 텐데요. 직접 한번 신청곡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좋죠. 네, 지난 2월 13일 날 저희가 생명안전공원 착공식이 있었는데 네. 그때 때로와 합창단이 네네. 이 노래를 이제 수어도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같이 들려주고 싶은 노래여서 오늘 신청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윤도현의 흰수염고래.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노래처럼 그런 사람이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길 바라봅니다. 네, 4.16 안산시민연대에서 또 별을 품은 이웃 모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네. 네, 별을 품은 이웃 모임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그 4.16 안산 시민연대에서 이제 별을 품은 이웃 모임이라는 이제 활동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역별로, 공간별로 이렇게 모임 활동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그때 피켓팅도 같이 하고, 이제 기억 활동을 같이 했던 멤버들이 모인 단체가 함께 크는 여성 울림이라고 하는, 저희 여성 단체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냥 이제 저희 단체 안에서 이제 모임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이름은 이제 별을 품은 사람들. 네네, 별을 품은 사람들이란 모임을 통해서 4.16 관련해서 이제 책도 읽고, 뭐 영화도 이제 영화도 같이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이제 했던 게 단원고 약전 12권을 읽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각자 이제 읽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1권이면은 이제 일반 아이들 얘기잖아요. 이제 각자 읽고 이제 몇 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읽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웃기도 하고 또 함께 울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했던 거,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있었고, 뭐 음식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음악이면 음악을 같이 듣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16 세월호 참사, 이렇게 이제 큰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도 하지만 이제 250명 한 명 한 명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또 우리가 다음을 또 생각하고 다음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전도 읽고 이제 영화도 이제 4.16 관련돼서 참사 관련돼서 이제 영화도 먹고 4.16 공방 어머님들이 오셔서 두 분 어머님들이 오셔서 저희 아기자기한 예, 소품도 코사지 만들었고 네네 맞아요. 코사지 맞아요. 그래서 코사지도 만들고 또 어머님들의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이야기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함께 자리를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단원고 약전 읽고 또 4.16 관련된 이제 다른 책들도 읽었고요. 또 재난을 묻다 이런 것처럼 참사와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 번의 참사가 있었잖아요. 참사와 관련된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책들도 읽어보면서 뭐 진상 규명, 뭐 진상 보고서, 뭐 그런 실태 조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참사가 났을 때 이런 지자체나 관련 단체들이 어떤 정말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는지 관련 공무원들이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읽으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분노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냐 막 이러면서 이게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이어나가면서 저희들의 이제 기억과 약속, 뭐 다짐의 활동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 별을 품은 사람들이 2월 13일 착공식에 또 한마음으로 달려가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작년 몇 년 동안 또 4.16 재단에서 진행되었던 유류품 정리 우리 유가족들을 상대로 그런 사업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우리 유가족들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감정으로 우리 엄마들을 보고 그런 사업을 하셨는지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는 아이들의 이제 소중한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었는데요. 생명안전공원을 이제 준비하면서 별이 된 아이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좀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잘하지는 못하고 또 머리로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자신은 없었는데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게 맞겠다. 그냥 딱 그 마음으로 이제 기록 작업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굴을 뵀던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처음 찾아가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전화로 이제 약속도 잡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눈물을 먼저 보이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도 이제 저희가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사용했던 물건들을 이렇게, 아이들의 방이 그대로 이제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사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10년 동안 이사도 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상자 같은 곳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 근데 보관을 정말 잘 하고 계셨어요. 정말 소중한 물건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물건에 관련된 이제 사연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걸 이렇게 적어서 주어진 형식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교수님 이제 그 작업을 같이 이제 진행하게 된 이제 김민남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해주셨어요. 기록 이제 물건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사실 저는 머리로 하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로 기록을 잘할 거라고 잘해야지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한 분, 두 분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기록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정말 이제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게 방문을 하면은 삐뚤빼뚤 이제 이런 그 손편지도 많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작은 메모들도 작은 메모들도 많고 뭐 고데기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즐겨 읽었던 책들도 있고 악기 다룬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정말 재주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가슴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기록이 아니라 이 기록은 기록이라는 거는 가슴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중간중간 흘리시는 분들, 어머님도 계셨고, 내내 그 2-3시간 정도 이제 저희가 보통 방문하면은 시간을 보내는데 2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꼭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은정이 얘기를 했다, 윤희 얘기를 실컷 했다 이러시면서 너무 이제 실컷 할 수 있었던 이 순간을 되게 소중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 4.16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많은 부분들을 그냥 지나쳐서 이런 게 큰 참사가 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하고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부모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남긴 소중한 물건들을 좀 보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는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4.16 이전과 다른 세상을 꼭 만들어야 한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이 작업이 없었으면은 저도 그냥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의 세월호 참사라고 기억을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또 부모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들은 또 우리 아이들 얘기하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또 와서 물어봐주고 또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막 더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네. 그렇게 이런 기록물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로 또 이렇게 스토리들로 전개돼서 또 재난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빨리 정리한 사람들도 있어서 되게 많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유류품 정리를 하고 나서 4.16재단에서 10년, 세월호 참사 10년을 맞이해서 해역정원이라는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잖아요. 혹시 보셨죠? 네. 어땠나요? 네. 그 이제 10주기 맞아가지고 이게 또 이제 전시를 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어머님들을 또 찾아뵙고 또 이제 그게 처음 들었을 때랑 또 한 번 다시 또 듣게 됐을 때 그때 또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더 간절하고 더 중요하게 또 생각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요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 준비할 때는 해역 정원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기억은 힘이 세지.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정말 기억은 힘이 세구나. 그리고 기억은 기어의 길을 만든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역 정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역이라는 말의 의미도 이번에 좀 알게 됐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보고 듣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더 그런 마음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던 물건을 보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시를 통해서 다음 실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마음을 정말 또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어서 부모님들도 이제 전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시를 준비하게 된 거에서도 되게 만족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참사가 끝난 게 아니다. 세월호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또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시도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또 더 빛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제 세월호 참사가 10년, 지금 11년째잖아요. 10년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있다면, 그리고 또 25년도 새로운 10년 또 맞이하잖아요. 또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커다란 어떤 슬픔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몰랐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고, 이 참사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안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계속 뵐 수 있었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잘 또 전달받고,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안전공원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참사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여주신 어떤 먼저 이렇게 행동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변의 시민들이 보여줬던, 함께 했던 그런 속에서 저도 잘 성장하고, 또 이렇게 이어나가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저의 마음가짐은 첫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별이 된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기억을 이어나가면서 끝까지 진실을 또 저는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실을 밝히는 일에 어머님, 아버님들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10년 동안 또 옆에서 항상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피켓팅도 함께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명선 쌤을 만나서 저희가 참, 곁에서, 저희들 곁에서 힘내고. 언제 어디서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명선쌤을 봐서 명선쌤을 만난 게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데, 반대로 윤희 엄마, 나, 그리고 은정 엄마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제가 길이에서 어머님들을 많이 뵀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또 뵈니까 훨씬 더 반갑고, 아니, 어머님들이 정말 말씀도 잘하시는데요. 진행도 잘하시고 이러셔서 또 어머님들의 이런 또 새로운 면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재다능 어머님들의 재능들을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기뻤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굉장히 10년 이후 이제 11년째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제 고단하다. 막 여기저기 막 지방 피켓팅, 또 요즘은 또 많죠. 윤석열 때문에 또 그쵸. 탄핵. 토요일마다 또 탄핵 집회를 해야 되고 집회를 이런 가야 것들로 되고. 인해서 진짜 움직이는 조금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맞아.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토요일마다 올라가고 계시죠. 네. 자꾸 그런데 힘도 없어져요. 명선쌤은 또 저희들 또 가는 곳에 또 항상 옆에 오시는데 계셔주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함께여서. 아직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학생이고. 네, 근데 아이들이 뭐 잘 알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집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엄마 뭐 하고 왔는지 혹시 알아? 그러면은 잘 알더라고요. 뭐 걷고 왔겠지. 그래도 애들이 이해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는 이제 피켓팅이나 뭐 저기 할 때 그구들을 하고 이제 부딪힘이 많고 막 그러면 열받고 막 이랬는데 혹시 피켓팅을 하시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처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정말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용산에 있었을 때나 이제 기업관 앞에서 할 때, 왜 피켓팅을 하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유로 이렇게 피켓팅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보상금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왜 그러냐고. 항상 그 말이 나오죠. 네. 그리고 안산 가서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가까이 오시지도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 퍼붓듯이 약간 거리 두시고 퍼붓듯이 하시고 그냥 이제 지나가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외면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 가까이 오시면 좀 그런 설명들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이런 피켓팅을 하는 이유가 나 잘 살자고, 어느 한 사람이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는데 이것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다. 나와 지금 얘기하시는 분,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같이 살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불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만들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오시지는 않고요. 맨날 맞아요. 그렇게 멀리서 약간 막 퍼붓고 지나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안타까워. 근데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의 불안함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로 인해서 더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 말씀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뿐만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세상,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참사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은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어쨌든 오늘 명선생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기꺼이 우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별빛 걷기를 했었는데요. 잠시 이제 쉬었다가 다시 별빛 걷기를 시작합니다. 3월 16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네, 그때 또 생명안전공원이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땅을 파기서 봄부터 공사가 들어간답니다. 네, 그거를 네. 다 기원하는 마음으로 네. 다시 한번 별빛 걷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은 네, 서울에서도 기억문화제가 열리고 안산에서도 11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4월에 또 노란꽃을 25개동에 피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을 곳곳마다 노란꽃 노란꽃이 피었습니다. 나눔도 할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단원 FM 라디오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러브홀리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꽃처럼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말아줘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사랑